광주에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투싼 하이브리드 시승차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해 볼 타이밍이 안 돼가지고 시승을 잠깐 부탁했고요. 그래서 파워트레인을 보자면 요거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80마력의 27토크가 기본이지만 모터가 47.7kW 짜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산으로 하면 235마력의 37.4토크, 복합연비는 16.2kg가 나오는 거죠. 이게 똑같은 형제차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 없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모션 드라이빙이라는 이런 기능 때문에 이렇게 훨씬 더 조용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릴 건데, 지금 차 기어 넣는 거 말고 다른 거는 잘 모르시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량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자, 그만해보세요. 사실은 이쪽도 주차 공간이 꽤 좁은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차를 좀 더 쉽게 하는 법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P 옆에 눌러서 P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킹 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길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썼죠?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서 내리세요 하잖아요. 자, 가지고 내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맨 아래에 주차를 하는 버튼이에요. 길게 누르고 계세요. 끝까지 꾹 누르고 계시면 차가 좁은 주차 공간으로 스톱 놓으시고, 주차가 다 끝났으면 자, 홀드 버튼 짧게 한번, 그럼 시동이 꺼집니다. 잠금 버튼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주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굉장히 좁아서 여기서 내가 들어가서 차를 빼기 힘들 것 같다 생각되시죠?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자, 이게 잠금 버튼, 홀드 버튼이에요. 잠금 버튼 짧게 누르시고 3초 이내에 홀드 버튼 길게 누르고 계세요. 차가 깜빡 하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자, 이번에 옆에를 보시면 두 번째 거에 차를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원격 주차보죠. 자, 차를 앞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또 길게 누르세요. 차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쭉 나오는데, 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혼자 멈춰줍니다. 자, 잡아보세요. 핸들 열렸죠? 타시면 됩니다. 차를 타고 나면 이렇게 방금 원격 전후진이 완료됐습니다. 뜨죠? 이러면 차를 그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원격 주차 보조. 됐어요. 네. 저랑 자리를 바꿔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오늘 한번 알아볼 차량은 투싼 더 뉴 투싼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륜 인스퍼레이션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전면에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 자, 원래 데일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이 맨 아래에 있는 걸 하나 없앴어요. 그럼 좀 더 옆으로 와이드하게 뻗으면서 좀 더 차가 넓어졌죠. 그리고 외장 색상은 크리미 화이트 펄이에요. 뒤쪽 한번 볼게요. 자, 뒤쪽은 가장 변화가 없는데 아래쪽에 이 형상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실내는 그린 3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톤 자체가 하나 둘 세 개, 보통 보시면 여기도 자, 위쪽 이 색깔, 아래쪽 이 색깔. 시트 톤은 약간 그레이 톤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2개 적용되어 있고요. 길게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 이 미러 시트 맞추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세팅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도어 잠금 열림 버튼. 옛날에는 걸쇠가 있었지만 지금 걸쇠가 없이 그냥 램프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램프가 들어와 있으면 열림, 잠김 표시로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열까지 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입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의 안정성 알고 계시죠? 자, 창문을 내렸다가 올릴 때, 자, 이렇게 안전사항입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요. 네. 그리고 2열 윈도우 락 스위치. 아래쪽에 보시면 핸들 왼쪽에 이렇게 간단한 버튼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주차 브레이크. 당기면 체결, 해제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고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길게 누르면
저렇게 열리고요. 중간에 놔버리면 안 닫혀요. 그래서 닫을 때는 닫힐 때까지 이렇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계속 닫히고 나면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차체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을 제어하거나 해제하는 기능이에요. 자, 한번 짧게 누르면 제한이 되고요. 길게 누르면 자,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눈길이나 진흙탕에서 사용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눈길에서는 스노우 타일 끼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원위치 되고, 이거는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에요. 차를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방전이 되는데, 시동 배터리가 완전 방전이 아니라 준 방전 상태로 가가지고 나중에 뭐 점프하는 게 아니고 저 버튼을 누르고 나서 브레이크 밟고 이 버튼을 10초 이내만 눌러주면 바로 시동이 걸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훨씬 더 진보한 기능이죠. 그리고 핸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핸들 보시면 왼쪽 편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에요. 한번 누르면 활성화가 되고, 얘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 10km, 길게 내리고 있으면 마이너스 10km. 이 버튼으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할 수 있고, 4단계로. 그 다음에 이게 차로 유지 보조예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반드시 작동을 시켜야 쓸 수 있지만, 차로 유지 보조는요, 한 번만 눌러놓으면 핸들만 떴다 껐다 하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차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차선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핸들이 차선의 정중앙을 혼자 잡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못 쓸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차로 유지 보조만 켜놓고 운전하셔도 굉장히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메뉴 버튼. 앞쪽에 보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주행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나침반, 내비게이션을 켜놨을 때는 이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ADAS 화면으로 돌아오고요. 이 주행 정보에서 다이얼을 조절하시면 또 이 다이얼을 조절했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냉각수 온도부터 공기압까지, 공기압이 다 틀리네요, 하나같이.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컨텐츠가 나는데, 요건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 하이브리드 있죠.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하이브리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충전 중, 그러니까 엔진이 구동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상태고요. 또 반대로 이 상태가 꺼지고 나면 혼자 배터리가 이렇게 히터라든지 열선 시트를 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드 버튼, 지금 이제 꺼졌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다음에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다양한 미디어가 있습니다. 뭐 블루투스 오디오부터 해가지고 지니, 멜론, 팟빵, 뭐 폰 프로젝션, 자연의 소리, USB, FM, DMP까지 있어요. 난 이건 다 안 들을 거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뭐 블루투스 오디오, 나는 멜론은 듣습니다. 멜론. 그리고 뭐 FM 이렇게만 체크해 놓으시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것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음성 인식이에요. 자, 이게 어떤 기능까지 하느냐. 현재 히트랑 열선이 다 켜져 있으면 좀 덥잖아요. 네, 이럴 때 이 버튼을 한번 누르고요. 마이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고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고개를 숙이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이 버튼 누른 상태에서 히터 꺼줘. 히터를 끌게요. 네, 히터를 끕니다. 자, 현재 열선이 3단계잖아요. 자, 또 세부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동승석 열선 1단계로 해줘. 조수석 열선 시트를 1단으로 설정할게요. 네, 이거 되죠? 자, 또 해볼게요. 내비 화면으로 바꿔줘. 지도 화면으로 이동할게요. 네, 많은 게 됩니다. 대신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음성 인식이 잘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면, 내가 모르는 기능들을 쓸 때는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볼륨 버튼. 그래서 통화할 때는 통화 볼륨, 미디어를 켜놨을 때 미디어 볼륨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은 검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듣고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앞곡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FM이기 때문에 FM 채널이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래쪽에 보시면 별표가 하나 있어요. 사용자 버튼인데 저는 간단하게 즐겨찾기라고 합니다. 즐겨찾기 버튼을 일단 눌러보면,
자, 이 중에서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메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행 중에도 이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그 화면으로 가고 싶어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맵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맵을 딱 눌러놓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다른 걸 만지다가도 뭐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볼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도 주행 중에 이 버튼만 한번 짧게 누르면 네, 바로 내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블루투스 버튼이니까 전화 받고 끊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들에서 꼭 알아둘 게 뭐냐면은 이 버튼, 요거는 이제 차로 유지 보조, 수시로 눌러놓으면은 운전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음성 명령 버튼, 그렇죠.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 이 3개 정도는 딱 외워놓고 운전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양쪽에 붙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차에서는요,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거예요. 주행 중에 자,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게 오토라고 떴죠. 네, 오토라고 뜨는 건 회생제동을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양한 도로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브라든지 내리막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 회생제동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야만 운전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효과적으로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이트는 항상 오토로 해놓으십시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와이퍼도 맨 아래로 내려주시면 한 번 움직이지만 한 칸 올리시면 자, 오토예요. 그래서 항상 오토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핸들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자, 컬럼 씻기요. 뭐 컬럼 씻기 요즘에는 익스원에서 다들 사용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얼식 기어보다는 더 편한 것 같아요. 다이얼식은 이제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드라이브, 왼쪽으로 돌리면은 뭐 후진. 옛날 어른들이 오른쪽은 바른손, 왼쪽은 뭐 우회손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그거보다는 컬럼식이 좀 더 가고 싶으면 앞으로 밀면 되고 후진하고 싶으면 뒤로 당기면 되고, 그렇죠? 좀 더 저는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컬럼식기가 좀 더 편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 활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훨씬 넓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컬럼식 기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이렇게 느낌이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투자는 이쪽에 이제 버튼식 기어여가지고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었는데 훨씬 더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쪽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홈 버튼입니다. 아까 이 화면, 이게 CCNC 플랫폼이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요. 나 이 화면도 끄고 싶다, 위로서 한번 싹 내리시면 여기 있죠, 화면 끄기 누르면 화면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이쪽만 보고 운전할 수 있고, 더군다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운전할 수도 있고, 다시 터치하면 켜지고, 그런 기능들. 또 화면 밝기라든지 후석 지침 모드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도 화면이에요. 저는 현재 게스트로 로그인 되어 있는데 터치를 하면 이렇게 지도가 커집니다. 자, 이 화면도 나는 보기 싫어, 옆으로 밀면 엄청 커집니다. 12.3인치 전체를 다 지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아까 미디어 눌러보면 다양하게 있겠죠. 이렇게 뭐 FM, AM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자연의 소리, 이제 이건 게스트 모드는 안 되겠지만 뭐 DMB 이렇게 꽤 잘 나옵니다. 화질이 좋아요. 열심히 들어서 좀 세진 것 같은데.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는 아까 하이브리드 퍼포먼스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양하게. 자, 한 칸 더 옆으로 가면 블루투스 전화, 그 다음에 폰 프로젝션, 요거는 무선이 됩니다. 이제 와이파이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네마 들어가시면 왓챠라든지 웨이브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음성 메모, 물론 이건 다 프로필 로그인 해야 되는데 내가 순간 엄청난 시상이 떠올랐다, 아니면 정말 중요한 메모를 해야겠다 할 때 음성 메모 눌러가지고 이쪽에다가 마이크 있으니까 일단 녹음하면 되는 거예요. 음성인식 사용하시면 되고, 빌트인 캠. 자, 빌트인 캠은 요건 2가 들어갑니다. 스포티지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설정에 들어갔을 때 뭐 당연히 녹화 내용이 쭉 나오죠. 상시, 주행 중, 음성. 아래 보시면 시간, 속도, 기어, 방향 지시 등 충격 감지 민감도, 위치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GPS가 다 적용이 되는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차량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운전자 보조 아까 들어갔죠.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면요, 물론 드라이브도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바로 이걸 조정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당연히 에코, 스포츠, 스마트는 다 합니다. 누구나. 그리고 스티어링도 노멀, 스포츠 다 한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 베이비 베이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SUV는 뒷좌석이 약간 높다 보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멀미를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종종. 근데 그런 아이들의 어떤 컨디션까지 제어를 해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모드라는 거죠. 네. 네, 엄마들한테 좀 그래도 괜찮은 그런 드라이브 모드가 하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옛날에는 원터치로 깜빡이 딱 켰을 때 3번만 깜빡깜빡 하잖아요. 네, 기본은 3번인데 5번, 7번까지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내 무드 조명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어두운 곳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에요. 차가 내 가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그 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 이게 이제 사양등을 켜고 가더라도 전방에 차가 보였을 때는 자연스럽게 라이트를 내려주는 기능인데, 이걸 몇 킬로에서 적용할 거냐, 나는 40초 이상에서는 작동되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자, 클러스터 들어가시면 클러스터 테마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만 나는 바늘이 좋아 하시면 클래식 누르시면 이렇게 바늘 타입이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요것도 스포티지에는 없는, 예, 그렇죠, 없는 기능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이제 뭐 영상 조정해서 높이라든지 회전 각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다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설정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이패스, 내가 하이패스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예, 사용한 이력들이 어디 갔는지도 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 그리고 세차 모드. 세차 모드를 들어가면, 그전에는 세차를 가면 내가 사이드미러 접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창문도 열려있고 사이드미러 펴져있고 썬루프도 열려있어요. 세차 모드 시작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세차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세차가 끝나고 나면 종료를 누르면, 네, 사이드 미러만 펴집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도 있고요. 블루링크에서 제공하는 날씨 정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칼렌더 들어가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개인 프로필 로그인 하시면 일정 같은 것도 메모해 놓을 수 있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야구 보겠습니다. KBO 다 나오죠. 이렇게 일정들, 승패도 다 나옵니다. 이런 정보들도 다 제공이 되고요. 화면을 맨 끝에까지 넘기면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탁 누르면 QR코드가 하나 뜹니다. 자, 이 QR코드 스캔해가지고 웹 매뉴얼을 보는 거예요. 요즘 누가 종이로 된 설명서 안 읽잖아요. 운전 팁 들어가시면은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안전운전에 도움하는 방법들, 도움받는 방법들도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버튼, 공조 버튼이 바로 다 있어요. 이제 스포티지라든지 보면은 전환 버튼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이거는 다 눈에 한눈에 들어오니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뭐 홈 버튼 아까 똑같이, 메인 버튼 누르면 지도, 서치를 누르면 검색, 미디어 누르면은 뭐 미디어 정보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아까 즐겨찾기는 또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시면 좀 다르죠. 아까랑 여기 있는 이 사용자 버튼하고 핸들에 있는 사용자 버튼 좀 다릅니다. 설정 누르면은 아까 설정하면은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공조 다 눈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대로 터치지만 누르시면 바로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에만 있는 드라이버 온리 버튼, 그러면 동수석은 안 나와요. 운전석만 공조가 작동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조는 제 개인적으로 겨울에도 24도, 여름에도 24도가 좀 좋습니다. 너무 여름에 온도를 낮게 하면 춥잖아요. 그래서 24도 오토로 틀어놓으시는 게 가장 공조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아래쪽 보시면 충전 버튼인데, 자, 맨 오른쪽에는 12V C가 쭉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C타입 충전 포트. 그럼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다 그러면은 C2 아이폰 8핀을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 상태는 현재 똑같이 충전 포트 누르면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래서 USB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면 이제 C타입 USB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래쪽은 수납 공간인데 이렇게 무드등도 들어옵니다. 여기도, 네,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되게 넓어요. 다음 이쪽은 이제 충전 패드. 그래서 딱 핸드폰 놓으면 딱 바로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작동 바로 됩니다. 그리고 아까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죠.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들어가서 설정을 세부적으로 하면 아까 베이비 모드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스마트를 제일 추천드려요. 스마트가 가장 영민하게 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마트. 자, 오토홀드 기능은 지금 여기 오토홀드 누르면은 저기 오토홀드 불이 들어왔다, 거의 다 저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보통 우리가 당연히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모드 넣으면 차가 가야 맞잖아요. 그쵸? 차가 안 갑니다. 이렇게 오토홀드가 녹색으로 들어와 있으면 차가 대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셀만 살짝 밟아주면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다시 밟고 있으면은 멈췄다가 악셀 밟으면 자 풀리고, 이런 식으로. 후진도 마찬가지. 후진 넣었어요. 자 바로 안 갑니다. 악셀 밟아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적응이 되게 안 돼요. 그래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오토홀드를 안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차라든지 주차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주차할 때 악셀 잘 안 밟잖아요. 거의 브레이크만 밟고 떼고 하는데, 이거 눌러놓으면 계속 악셀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운전이 더 힘드니까 내가 이 차에 적응할 때까지는 오토홀드를 안 쓰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요거는 평상시에는 짧게 누르면 이렇게 바로 서라운드 뷰가 커집니다. 서라운드 뷰가 왜 킬 필요가 있나요 하시는데, 운전을 할 때 시동 걸고 나서 바로 브레이크 밟고 드라이브 놓고 출발. 근데 이 차가 SUV다 보니까 앞에 좀 높잖아요. 이 앞에 누가 있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딱 이 버튼을 한번 눌러놓으면 바로 이렇게 전방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후진은 당연히 보이지만,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버튼이다. 자, 그리고 아까 이걸 길게 눌렀을 때는 네, 원격 주차 보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얼른 2열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열. 자, 2열 보시면은 지금 제가 굉장히 넓게 1열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2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꽤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 그리고 열선 시트도 다 제공이 되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앉은키가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2열에는 이렇게 에어덕트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C타입 충전 포트 제공이 되고, 요거는 이제 사륜 때문에, 지금 요건 2륜 모델이지만 사륜 때문에 약간의 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심플한 센터 암레스트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트렁크 보러 가겠습니다. 트렁크 아래쪽에 홈 있죠? 누르시면 자,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좀 많이 열리죠. 그래서 나는 트렁크를 좀 더 낮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로 트렁크를 약간 내리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리면 안 되지만 내리고, 자, 이 버튼을 길게 삐삐 소리 나면 다음에 트렁크 열 때는요, 다음번에 트렁크 열릴 때는 이렇게 그냥 설정한 정도로만 딱 열립니다. 트렁크가. 그래서 트렁크 높이는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셔서 맞추시면 돼요. 아이고. 트렁크도 세이프티 기능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려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12V 시거잭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2열 폴딩 레버입니다. 당기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고요. 스포티지 투선 다 마찬가지로 5인승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꽤 넓게 이렇게 제공이 돼요. 다양하게.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되고, 폴딩 다 해놓으면 넘어가시오. 네, 폴딩 다 해놓으면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 잠깐 설명 안 했네요. 위쪽은 눌러서 이렇게 되고, 전체를 다 켜고 싶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저 뒤에까지 다 켜지고요. 문 열 때만 켜고 싶다 이 버튼, 빌트인 캠을 짧게 누르면 10초간 수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버튼은 블루링크 버튼, 음성 명령하는 거. 그다음에 SOS는 긴급 군환센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바로 예를 들어서 119나 112 이런 데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는 하이패스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IC 칩이 앞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꽂아 누르면 네, 하이패스 바로 인식이 되고요. 썬루프 앞으로 끝까지 누르면 저 멀리서 오죠. 네, 이렇게 닫히고, 네, 제일 많이 쓰시는 틸트
한 번만 위로 꾹 누르면 이렇게 틸트가 됩니다. 자, 출발하시죠. 자, 복습 들어갑니다. 차로 유지 보조. 이거. 네, 맞아요. 그거예요. 눌러보세요. 자, 그것만 일단 써보고 가도록 할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자, 쭉 가면서 오, 움직인다. 움직이죠. 네, 중간에 좋습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한 번씩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계기판을 보시면 핸들이 녹색으로 들어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녹색으로 들어와 있으면 차로 유지 보조 차선을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혼자. 그러면 악셀만 밟고 손만 얹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운전이 편해집니다. 지금 오토홀드 켜놨기 때문에 한번 브레이크 떼보세요. 차가 안 가요. 악셀 한번 밟아보세요. 다시 출발하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출발! 자. 그러니까 중간에 핸들이 녹색으로 변하면 그때는 잠깐씩 핸들을 편하게 잡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현재 엔진이 구동되면서 충전이 되는 네. 예, 에너지 흐름도가 보이죠? 이렇게 교차로 지나가실 때는 클락스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지금 워낙 좌우에 주차가 많아가지고 사실 써먹기가 힘든데, 여기서 우회전해서 좀 더 차가 없는 도로를 한번 가보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움직여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핸들이 뭔가를 해줄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핸들이 혼자 뭔가를 합니다. 계속 지금. 그죠? 네. 이게 차로 유지 보조예요.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만 활용을 잘 해도 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차피 전방 추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혼자 브레이크 밟아주는 기능은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을 타면 좀 더 편안하게 서로 차하고 운전자가 서로 도와가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한 번씩.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시야 분산이 덜 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운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이상 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